Recording 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네. 오늘 개강식 2023년 월윤석보반 그 첫 시간으로 우리 포교국장 스님께서 그 축하 인사 말씀 해주시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도 지금 소리도 막 들려요. 네. 그 황가분이 초대 좀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저기 그 국장 스님께서 인사 말씀하고 또 일정을 보러 가셔야 되니까 국장 스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는 거예요. 예. 앉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거 처음 이거 되게 긴장되네요. 이거 막 기록에 남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볼 수 있어요. 우리만. 이거 진짜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반갑고요. 네. 반갑고요. 저는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는 해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인사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고요. 저는 이제 포교 소임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어린 석고반도 마찬가지로 속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잘 돼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그 일당백의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듣기로는 뭐 좀 어렵대요. 어린 석보반이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어린 석보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간절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배우는 학인들 입장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좀 건선을 하고 권유를 해서 이 좋은 공부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 탁월하신 전문가잖아요.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그런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좋은 전문가를 모셨을 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주변에도 좀 알려서 함께 어떤 그런 좋은 인연을 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은 올 봄학기에는 이런 이제 줌으로 강의가 진행되지만은 또 가을 학기쯤 되면은 교수님께서 직접 어떤 그 대면 수업도 가능하시다는 그런 어떤 말씀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좀 해서 성황리에 되고 또 교수님 꿈꾸는 원대한 꿈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런 원대한 꿈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요. 이번 개강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예, 지금 와야 돼요. 초등 검는 5피구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새로 오신 그 이현실 보살님,
예, 인사 나와서 잠깐 하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 반에 그 최초의 신입생입니다. 여기 앉아서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이에요. 지금 저기 스님 앉고 바로 이어서. 예. 이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도반들 있으면 공부도 더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칠 후보자님이시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야, 이렇게 또 문화당에서 만날 인연을 포교국장 스님께서 오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잠깐만요. 줌으로 개강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문화당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포교국장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이셨고 오늘 봉선사 포교사님이신 이제 이현실 보살님께서 오늘 새로 합류해 주셨고 오늘 또 제가 봉선사에 와서 학장 스님, 주지 스님, 또 우리 경전반 전문반 강의해 주시는 현진 스님, 그리고 또 성정 스님, 굉장히 여러 스님을 봉선사 스님들을 뵙고 또 이제 교무국장 스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법안이 그야말로 그 학장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초전법륜의 오비구처럼 잘 이렇게 최소한 자기가 초전법륜 5비구의 몫은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유튜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아직 저기가 안 됐을 텐데 기록을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튀르키예, 터키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오늘이 3월 7일이죠. 네, 3월 10일 날 이제 제가 터키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키의 7,000년 된 유적지도 제가 이렇게 가끔 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지금 이제 해왔던 이 월인석법 강좌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요번에는 우리 수강생들하고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월인석보를 대중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그래봤자 보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우리밖에는. 그러나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수강료를 내고 공부하시는 분하고 그냥 유튜브로 무료로 공부하시는 분하고는 약간 그래도 뭔가 차등화가 있어야,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뭐 한 달 아니면 이번 학기는
우리 수강생들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 임원진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나오죠? 예. 세조와 신미대사를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월인석보라는 이 조선대장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봉선사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 교정본찰 봉선사 불교대학 운하당에 저는 터키 LGS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재는 지금 봉양각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의 그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물론 이제 교보문고나 인터넷 그 서점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 그 2019년도에 올해의 불서 우수상을 받기도 한 아주 그 뜻깊은 책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석보상절 조선불교 대장경의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책인데, 이 2021년도에 현대불교 신문에 1년 동안 연재를 한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시는 그 이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어서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지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 권씩 갖고 계실 거고요. 새로 오신 분은 지금 문화당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정봉길 보살님께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그 부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신문에 그 링크를 알려드리면 신문으로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여러 번, 10번 이상씩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 5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월인석보는 책 이름은 월인석보지만 속에 5권의 책이 들어있는 말하자면 책 속의 책이 5권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먼저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 가나다라를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 언해라는 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글자 가나다라를 익혔으면 이제 글자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글자 모를 때 어렸을 때 그림책, 동화책으로 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장의 그림으로 그린 책이 있습니다. 8장으로 된 그림책이죠. 그걸 우리는 팔상도라고 부릅니다. 팔상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나다라 훈민정음 처음으로 그 나오는 게 세종이 참불가를 우리나라 최초로 지으신 참불가가 뭔지 아십니까? 월인 청강지곡입니다. 그게 세종이 지으신 거예요. 지금 583수까지 이제 발견이 되어 있는데 아마 600수가 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참불가이자 선시입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시가 이해가 되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근기 정도가 돼야 불교 공부가
꽤 뭐 전문반, 경전반 정도는 하셨어야 그 이해가 가능한 그런 높은 경지의 책을 쓰신 게 월인청강지곡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은 뭐냐면 이 월인청강지곡의 그 개송을 선시를 참불가를 풀어서 산문으로 써놓은 거, 이것이 이제 석고상절입니다. 이거는 수양대군이 쓰셨고 나중에는 세조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되셔서 이 두 가지 책을 또 합했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고상절의 석보,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어려운 불교 용어 그리고 이제 한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글로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선시대 한글 대사전,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권이 합해진 게 월인석보다. 요거 기억하시겠어요? 시험 보고 상을 드릴까?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이 월인석보반이 조금 그 이제 그 새로운 수강생들의 그 봉선사 불자들이 많이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학기에는 이 봉선사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봉선사 불자만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봉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조와 그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가 그 광릉 을 이제 이제 능침사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절을 세웠고, 또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상건할 때 신미대사의 그 수제자인 하결 스님과 학조 스님, 나란말싸미를 보면 그 능엄주 아주 신나게 잘 외우는 어린 스님이 나옵니다. 그 스님이 학조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사형벌 되는 하결 스님, 이 두 분이 봉선사 초창기에 주지 스님을 하셨습니다. 창건에도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조실 스님의 스님이신 운어 스님과 같은 동갑인 그 이제 육촌 형제 그 이광수 소설가, 우리 다경실이라든지 다경실터라는 돌비석이 전부 다 이광수 소설가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부도밭에도 이광수 기념비가 서 있죠. 이광수 기념비 밑에 바로 옆에는 그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박정희 시대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해갖고 곧 통일이 될 줄만 알았던 그 큰 역할을 한 이후락, 그 부인인 보현행, 그 정보현행의 어머니이신 정문수행 보살님이 지금의 봉선사를 그 한국전쟁 때 그 종만 남아 있었던 그 폐허가 된 이 봉선사를 중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왕후가 창건주 개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정문수행 보살님이 중건을 하셔서 그 두 분을 모신 정각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게 어디죠? 개창할 때 개, 중건할 때 건, 집당자 써서 뭐라고요? 개건당. 예, 개건당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월은 조실 스님, 큰 스님께서 동국역경원장도 오래 하셔서 한글대장경도 이제 완성을 하셨지만 운어 스님의 대를 이어서 지금 저가 이 불경서당 출신으로 월인석보를 가르칠 수 있는 불교학자가 되게 해주신 조실 스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월은 스님과 불경서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그 소리를 안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봉선사의 말사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봉선사 말사에 스며 있는 세조의 자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평 상원사에 이제 그 세조가 관세음보살님을 그 화연하신 거를 친견하시게 되는 그런 그 이제 기록이 전해져 나와서 그게 서울대학교 규정각의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또 수중사가 또 그 이제 그 세조가 금강산 갔다 오다가 물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려서 수중사를 창건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양주와 남양주와 양평에 굉장히 많은 세조와 세종에 관련된 역사, 자취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포교사님들도 많고 문화해설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독 이제 들어야 하는 그런 강좌를 제가 2학기부터 돌아오면 만들어서 이 그 교종본찰을 조선대장경 교종본찰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이제 자원봉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또 단종, 세조가 단종을 이제 죽이고 왕이 돼갖고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이제 나쁜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는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사릉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릉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거고, 동대문에 그 단종과 헤어지는 그 애별리고의 그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청룡사라고 해서 옛날에 정어번짜리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곳으로 답사를 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릉의 원주인은 지금은 세조와 정의왕후의 그 왕릉이지만 예전에는 정창손의 아버지인 정흠지의 산소였어요. 근데 그 광릉에다가 그 왕릉을 쓰면 조선이 500년이 더 간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지금 정흠지는 이 또 남양주 진접 그 부근에 그 산소 자리를 옮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지금 10가지가 넘는 이야기죠. 이걸로도 충분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과정짜리 봉선사를 위한 인문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포교국장 스님과 나눠보려고 하고요. 요 내용은 우리 봉선사 홈페이지에 들어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지금 3년 차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독서 100편, 우리 금강경 백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석보상절 서문, 월인석보 서문, 인간 세조 임금의 슬픈 뒷모습, 뭐 월인석보는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고 발언의 공덕과 가피는 어떤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타마 붓다의 전생과 그 야수다라의 전생, 부의와 선해보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세계가 어떤 건지 또 그 훈민정음 조선시대 한글로 굉장히 재미있고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이야기도 배울 거고 우리가 욕계육천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는데 욕계육천이 어떤 그 하늘 세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책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라는 월인석보가 완전히 페미니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할 거고 지금 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미디어 붓다에서 우리 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봉선사 국내 최초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동시 강의.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축사를 해주신 이 포교국장 스님 하고
또 졸업식에 다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왕비마마처럼 공주마마처럼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교구 본사의 교정본찰 봉선사로서 주지 스님이신 초격 스님께서 원을 세워서 이 월인석보를 우리 봉선사에서 꼭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청을 받고 제가 지금 3년 차에 이르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쭉 섞고 훈민정음이 얼마나 훌륭한 세계적인 문자인지 봉선사 월인석보 대학의 4기로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부처님의 그 가피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봉선사의 역사 문화 강의도 이제 같이 할 거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요체가 되는 핵심만 이제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강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우남 김성숙 그 이제 스님의 저기 우남 로드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인석보 로드로 해서 지금 이 양주와 양평 우리 봉선사의 말사들이 있는 그곳을 총망라하는 그런 월인석보 로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이제 앞으로 제가 남은 이제 힘을 이 봉선사와 이 월인석보의 성지로 만드는데 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주인공이 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에 대한 이제 이 양력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수업 스케줄에서요, 선생님. 네, 그 추하로 이렇게 예,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예. 그 사중에 행사 때는 네. 시간을 해야 되는지. 오후니까. 오후니까. 우리 무난하지. 이 초하루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다른 반 거기에 맞춰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초하루 뭐 또 무슨 주지스님 특강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사중의 스님이 특강을 해주신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이 봉선사에도 가봐야 할 곳이 많다고 않습니까? 광릉을 향해서 아침마다 예부를 하고 이제 예경하던 그런 이제 절하던 그리고 이광수가 약수를 끌어 다니던 약수터 이런 것들을 학장 스님께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한번 소풍 삼아 답사 삼아 그 인솔자로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답사를 해달라고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란 말씀이라든지 뭐 이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요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제 미리 맛배기만 보시면 이 강경도감이라고 해서 이 훈민정음 불경으로 만든 책들이 이렇게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책들을 세조임금이 직접 쓰셨는지 신비대사하고 같이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안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봉선사가 유명한 게 능엄왕림 아닙니까? 그래서 능엄경을 훈민정음으로 만드는 방법과 절차와 순서가 10단계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 사부대중 모두가 꼭 봉선사 불자라면 들어야 할 그런 강의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그 봉선사의 여러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하결 스님의 연보, 학조 스님의 연보, 또 운어 스님 얼마나 훌륭하신 스님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 점점 그 옛날 역사 속의 인물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모습을 기억하는 그 분들도 많으신 조실 스님, 조실 스님의 스승인 운어 스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 봉선사가 얼마나 훌륭한 절이었었는지 우리가 그냥 맨날 지나가는 동종에는 얼마나 국보 이상으로 이거 지금 보물인데 국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얼마나 그 귀중한 기록이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 운어 스님과 이광수의 이런 그 부도탑이라든지 그 부도밭에 있는 기념비 같은 거 또 이제 우리 이 삼신괴불도 어저께 또 이게 국보로 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공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일이 바쁘시고 그 하시는 일 있고 그래서 개근을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지금 녹화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부 공개로 해서 저하고 같이 이 봉선사의 수강 그 의사를 희망하신 분들께 이 유튜브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들만 이 공부를 이제 같이 하시고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몇 달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 그냥 각자 그 자기소개를 좀 1분씩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화기애애하게 이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임유미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린 국보 정진원 교수님 강의 수강하게 된 임윤이고요. 인천에서 일당백으로 인천의 일당백. 어린 국보 인천 톱퍼원으로 일당백으로 활약하는 네. 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번째니까 왠지 이 사례들만 봤는데도 이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여러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네.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책을 쓰기도 하고 이 강의를 사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특강도 정말 수십 번 했고 또 대학에서 가르친 것까지 하면 뭐 거의 평생 했다고 하는데도 그때마다 새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강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에는 그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독서백편 의자연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수연 보살님, 이게 또 하울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이크는 주시고, 얼굴만 나오게 하시고, 크게 말씀하시면 들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수연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저 대신. 지금 아니면 언제 얼굴 나오겠어? 그래도 이제 다리가 좀 나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임유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네. 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렇게 그 개강한 그 감회가 엄청 새롭고, 이렇게,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뜻을
이렇게 또 모으셔서 개강한 만큼 월인 석고반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되고 정말 우리 그 봉선사와 그 한 시대를 그 음미했던 그 세조와 정의 왕후의 그 빛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부각이 되고 두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다시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원 교수님의 그 아주 숭고한 사명감 그리고 철학, 이념 이제 모든 것들이 그 꿈과 뜻을 원대하게 이렇게 그 포부를 펼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뻗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혹시 이번 강의에 꼭 그 배우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일단 이제 좀 월인석보 이런 거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들으면서 다 빠져나와서 복습 차원으로 다시 공부하고요. 석보상절이 많이 이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은식 보살님 나오세요. 네. 맞추는 없어. 아니 그래도 그냥 얼굴만 인사만 하세요. 네. 맞추면. 노래하셔도 돼요. 노래하셔도 돼. 노래 잘한다. 이거 마스크 벗어야죠? 네, 네. 아,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얘기하면 돼요? 네,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조은숙입니다. 제가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되고 그랬어도 뭐 제가 공부 이렇게 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공부는 별로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진원 교수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몇 번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쳤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네, 또 뭘 제일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저는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네. 많은 거를 배우고 싶은데도 네. 뭐 아까 그 공선사를 위한 그런 내용은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우리 스님 이제 강의를 이제 그때 학교 이제 뭐 교양대학 불교대학 저는 바빠서 몇 번 참석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정진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게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이렇게 합니다. 네. 좌우지간 좀 이번에는 좀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인사말을 한 번씩 하겠는데, 그 인사말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신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 잘하죠. 우리 봉선사 신도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유튜브에 나가는 네. 지각했는데도 네. 인사 시간을 놓치지 않고 도착한 네.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얼굴을 봐주시면 돼요. 여기 얼굴이 여기 나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 좀 아니 미모가 출중하셔서 수줍음을 많이 타고 우리 식구들만 나오는 거니까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지각 안 하고 오늘은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자꾸 미팅이 자주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그렇지 않아도 월인석보반 개강하실 때 제가 입학도 하고 수업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고 꼭 봉선사 불자 아니면 불자라면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이
꼭 들으셔야 할 강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학생이 넘칠 줄 알았어요. 문화당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계속 듣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바쁘더라고요. 부르는 데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왜 몸이 하나지? 두 개면 좋은데. 그러면 아쉽지 않게 시간 딱딱 맞춰서 부르는 곳마다 다 가면 좋은데 제 몸이 하나인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더 참석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어린 석고반 학생이 입학이 많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중에서도 어린 석고반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법문 끝에라도 주지스님이 어린 석고반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불자라면 진짜 입문반 전문반 경전반 못지않게 우선 어린 석고반을 듣고 나면 다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진짜 다른 반은 몰라도 욕심을 부려가면서 어린 석고반 강의를 들으시는 분위기 조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교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도 아니고 먼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린 석고반에 정성을 기울이시는 이 정성이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하고 봉선사로서는 진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친다는 게 참 슬픈 일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어린 석고반 홍보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지금 시작은 미흡하지만 결과는 좀 충만한 졸업 때는 진짜 꽉 찬 문화당이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졸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늦었어도 그냥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데도 오늘은 덥네요. 제가 그러니까 좀 죄송해서 좀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의 정의를 하고요.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강의 시간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석고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경 못 쓰드리고 이건 아무런 게 아니라는 걸 연석을 입고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를 회장님의 강력한 그 파워로다가 주지스님께 말씀. 그 법문하실 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 너무 좋은데 그거를 신도의장님의 그 강력한 파워로 저는 스님들한테 요청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봉선사 신도님들을 대표해서 심부름꾼으로 신도회장을 뽑아 놓은 거예요. 신도들이 원한다면 다 걷어붙이고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신도회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진흙탕으로 들어갈 때 보살님들을 끌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신도회장이라고요. 그러면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신도들은 안 돼요. 제가불자는. 일단 제가불자는 무조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욕을 하셔도 법문이지 욕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로 딱 입력하시면 스님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봉선사 전체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신도회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자질구레한 건 아니고 어린 석법안은 그게 꼭 필요한데 보살님들이 그거를 딱 아셔야 돼.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게 신도회장이라고요. 보살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구석구석 그런 애로사항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다른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스님들 불편하지 않게
스님들 수행하시는데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해야지 맞아요. 신도들 예. 편에서만 막 예. 이렇게 스님들한테 휙 가서 생각 고민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는 스님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신도 웬만하면 회장님의 또 입장도 예, 예.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웬만한 신도들의 일은 신도들끼리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면 돼요. 네. 지금 올해 연등 우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겨내는 거로 쓰셨잖아. 올해는 항공 촬영하면은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몰라,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해놓긴 해놨는데. 예, 배려하자고 하잖아요. 아, 배려. 배려. 아, 배려. 예, 예. 인격 존중과 배려란 말이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스님하고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스님한테 부탁할 일도 없어요. 신도들끼리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해결이 다 돼요. 대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한테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어요. 자, 근데 정봉길 보살님.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게 행선사를 위한 일이 아마 다 네. 벌써 말씀하셨어요. 네. 관계편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정봉길 보살님 또 안녕하세요. 그 예, 개근사 3년 개근하고 있는 개근은 열심히 했는데요. 뭐 머릿속에 들어간 건 없고요.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이제 유튜브로만 김숙 보살님 아니 아까 인사했어요. 예. 사진을 못 찍었어. 그 김숙 보살님. 예. 회장님 시장님은 지금 법문을 하셨어요. 법문을. 회장님 안 하시고. 감히 이 자리에 제가 예, 오늘 다 한국장 스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과 또 재작년에는 시간을 정말 쪼개쪼개 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저도 또 많이 배우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근무 시간이라 지금 저 여기 앉아 있는 자체도 근무 시간 외에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눈치 엄청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그 동시간대에 줌으로 들어올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시로 막 그 사무실에 할 일들이 많고 막 전화며 뭐며 표현할 수 없이 막 뛰어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도와드리고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듣고 싶어요. 네. 수업은 네. 교수님 오셔서 우리 봉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포교사에서도 우리 포교사단이 문화해설 3팀이에요. 1, 2, 3, 4, 5팀까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3팀이기 때문에 봉선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어느 분이 오셔서 저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술술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포교사가 되는 게 훨씬 더 자격을 갖춰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공부할 기회를 못 잡았는데 교수님께서 그거를 해주신다 하니까 너무 듣고 싶은 과목이긴 한데 정말 아쉽지만 저는 뒤에서 응원 많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주리 스님이 특별히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새로 오신 그 이현실 모살님. 뭐를 배울 수 있다고 알려주신다고 교수님께서 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재미없어도 재밌다 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뮤미 보살님이 지금 대표로 지금 그 얼굴 보여주고 계시는데 혹시 뭔가 배우고 싶거나 저한테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주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그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식에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이번 봄학기 마무리할 때쯤 되면 교수님도 돌아오신다고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이제 마무리하는 겸 해서 저희 그 월인석 법안 다 같이 한번 1박 2일로 캠프스테이 봉선사에서 하는 것이 참 네, 그거 굉장히 좋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네, 그러면 우리 또 북선사 캠프스테이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멤버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가지면 결석도 다져지고 또 네. 몰랐던 것도 알고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예. 바람이 있네요. 네. 제가 하여튼 제가 돌아오는 좀 대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도 회장님께서 진짜 막 그 바쁘신 와중에 우정 또 이제 오셔서 이 신도회의 그 역할, 소임, 또 신도 회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맡은 바 애로사항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도 봉선사의 그 신도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잘 알 수가 있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저는 주지 스님의 원이 가장 컸다고 봐요. 이 월인석보 대학을 만드는 일에. 지금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임기 말이시고 또 그 불사를 많이 하시고 해서 참석은 하고 싶으신데 이제 아까 뭐 몸이 2개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마 주지 스님은 몸이 10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는 못 오셨지만 저하고는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뭐 문자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뭐 학장 스님, 뭐 현진 스님, 포교 국장 스님, 여러 스님들께서 또 아까 교무 스님까지 우리를 다 불보살님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명운가피력으로 우리 월인석보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 월인석보반이 아니라 조선대장경반으로 그 경전 그 반으로 이거를 다시 호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제가 스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라는 조선대장경이 있음으로 해서 봉선사가 창건이 되었고 봉선사가 교종 본찰로서 앞으로 한글을 위한 이 위대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 젊은이들이 성지로 이 봉선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대중화, 그런 세계화, 거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그야말로 포교사에서 나아가 국제포교사 역할을 소임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2가지 교재를 가지고 1부, 2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